이슈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덕분이라고 하니까. 전 덕분에 오늘 또 고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약간 가려져 있긴 한데 사람들이 좀 휘청휘청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이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된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책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뭐 달러나 금에 대한 안전자산 선으로 회귀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5월을 괜찮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재료가 나타나니까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반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무역 분쟁 이슈가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없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나타났는가 하면 또 사라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달라지고 또 중국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약간씩 변할 수 있는 재료로 좀 생각을 하면서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은 빠르고 강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죠. 그래서 경기 흐름에서도 이제 반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지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안 좋긴 하지만 너무 안 좋아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경기 흐름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될 때 최근에 거론됐었던 그런 무역 분쟁 이슈가 더 가속화될 그 가능성을 감안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조정을 보이는 그 빌미가 될 수가 있겠죠. 타이밍상으로 봐도 재무부가 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그 분기 자본 조달 계획이 이번 주 지금 서서히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그 분기 보고서 경제 보고서는 4일에 나왔는데 오늘 밤에 이제 국채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죠. 근데 그러한 시기에 하필이면 또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3분기 자본 조달 계획이 앞서 이슈화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한다면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규모 오늘 밤에 나오는 그 수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좀 적게 물량이 줄어들면서 적게 해도 될 것인지 결국 무역 분쟁 이슈하고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밤에 나오는 그런 자본 조달 계획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지표 하나 나오면은 증시 와르르 무너지고 또 급등하고 그랬는데 증시에 대한 의존, 증시에서 이 지표 의존도가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지표를 보면은 이거 안 좋은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워낙에 강력하게 QE 정책이 뒷받침이 되니까 안 좋은 수치가 나와도 그렇게 충격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 PC 가격 지수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도 아마 보여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그걸 FRB가 이제 예상치를 뽑아가지고 이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를 그림으로 그려줬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3월에 확정치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래프를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빨간 박스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이 지금 빨간 선이 쭉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인데 그 붉은색 선이 식품하고 에너지 모두 다 포함한 그 소비 지출 인덱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그 예상보다 2배 정도 속도로 빨리 떨어졌다 이것이죠. 옆에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작년의 그 개인 소비 지출 흐름이거든요. 원래 이 올해의 저점은 저거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예상 경로보다 훨씬 빠른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악화됐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것이 향후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세부 항목을 보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세부 항목 테이블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위에 그 붉은 박스권을 보면 이제 전체 수치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그리고 작년 대비 다 안 좋아졌다.
조금씩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뭐 0.3%, 전년 동기 대비 1.3%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는 사실 뭐 이제 0. 몇 프로, 1.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원래 충격을 먹을 만한 수치가 아닌데 그 아래쪽에 두 번째 박스권을 보시면은 이게 에너지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수치를 보신다면은 전월 대비 한 6%나 빠지고 전년 동월 대비로 따져보면 6.7%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수치를 빠르게 에너지 쪽에서 끌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이렇게 큰 폭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안 좋은 수치를 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덱스의 급락이 의미가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WTI 유가 같은 것이 4월 말부터 에너지 상품 가격이 4월 후반에 가격 반등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수치가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4월의 경기 바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여러모로 그런 IB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재무부 아까 3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정책 결정에 앞서서 1분기 GDP에서 경제 흐름 평가하는 내용이 5월 4일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 보시면은 이 재택근무로 인해서 여행, 숙박, 뭐 영화, 레스토랑 이쪽의 서비스 부문하고 자동차 포함한 내구재 부분이 급속한 악화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대신에 반대로 이런 내구재는 악화됐지만 음식 내 소비재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비내구재 부문은 오히려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합쳐버리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보잉 737 맥스 생산 중단은 벌써 2분기째 계속 지표를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것이 운수장비 포함해서 장비 투자가 급감하는데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을 빼고 나면은 겨우 대부분의 좀 안 좋아졌다라는 그 요인들이 일과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향후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재무부가 마지막 코멘트에서 그것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조만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경기 반전의 흐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전략에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워낙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하다 보니까 지표가 악화가 돼도 지금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적 네. 완화나 이런 것들이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걸려주기만 한다면 미국 증시는 뭐 떨어지는 것보단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 강도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강도가 지속된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경기가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뭐 내년 가면 뭐 QE를 중단하거나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2분기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턴하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할 때 물론 공개되는 건 뭐 9월, 10월에 공개되겠지만 3분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도 한 6, 7월까지는 현재의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 정책이 지속될 진전은 오늘 자본 조달 계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4일에 공개했었던 그런 보고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향후에 이 정책의 지속성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분기에 2.7조 달러 재정 지원하고 제로금리하고 대출 확대 시행했다라는 점, 이 점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보고서에서요. 그리고 향후 2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악화될 것이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계속하겠다 이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뭐 주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악유가 있다라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후반에 좀 QE가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FRB 자산 증가 추이제가 한번 다시 뽑아봤는데 그래서
4월 후반부에 국채 공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좀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발행이 돼야지 그걸 사면서 FRB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유동성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FRB가 선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4월 후반부에 국채가 줄어들지만 5월 들어가면 6월 들어가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분기 후반 쪽 그리고 4월 이쪽에 대해서는 국채 공급이 점차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3월 말 지나면서부터는 4월에는 가장 좀 여유가 있는 구간이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RB 쪽에서 자산 증가되는 속도가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5월 이후에 증가되는 물량이 또 신규가 한 560억 달러 되고 전체적으로 한 1,100억 달러. 그다음에 6월 들어가면은 월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중기물 중심으로만 놓고 봐도 한 3,500억 달러가 채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6월 1일부터는 이제 10몇 년 만에 이제 20년물 국채 발행까지도 시작이 되거든요. 한 100억 달러 규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점들 감안을 한다면은 QE 쪽이 뭐 수그러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정책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 3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오늘 밤에 나오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5, 6월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되고 오늘 밤에 발행되는 그런 3분기 발행 물량까지도 증가되면 QE는 더 이제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미국 쪽에선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걸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무역 분쟁을 뭐 만든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우스운 얘기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굳이 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도 많이 돼야 되고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나타나도 미국 쪽에서는 손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쪽은 이래저래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중국이나 우리 쪽에서는 악재가 강하지는 않아도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고 시장 잠재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뭐 대표님도 고민이 시장을 보시면은 비슷하게 많으실 것 같은 게 양적 완화 이슈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뭐 전 세계적인 공조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미중 무역 분쟁 이거 쉽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둘이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채권 발행 물량하고 이렇게 빗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슈가 쉽게 해소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금리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미 국채 수익률 흐름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푸른색의 중기물 금리가 좀 많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단기물 금리가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단기물이 툭툭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게 수급상의 요인하고 더불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경기가 반등할 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CME 패드워치 툴 오늘 표를 안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내년 3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수치가 아직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권 시장 흐름하고 더불어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진짜로 3분기 이후에 경기 바닥 이후에 반등이 나타난다, 동기 반등이 나타난다 하면은 추가적인 그런 금리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월이 가장 유동성이 여유가 있었던 구간임에도 저런 금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5월 이후에 채권 발행 물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정책이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금리 흐름이나 채권 발행 일정을 놓고 보면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이 펀더멘탈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무역 분쟁을 키울 그런 여건이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채권 발행이나 금리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채권 발행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금리 쪽을 놓고 보더라도 무역 분쟁 이슈가 강도 강하지 않아도 미국 쪽은 이쪽을 굳이 여기서 마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5월 시장 강세장 말씀드리긴 드렸는데 약세장으로 돌아서진 않더라도 돌발적으로 이런 악재성 재료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감안하고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부분은 조금 지금 배제를 할 수 있더라도 약세장으로 급격하게 돌아서는 것들은 좀 적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